안녕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자존심 손상죄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남의 자존심을 손상하면은 이것도 죄가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로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새 새로 개정된 형법에 자존심 손상죄란 게 생겼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그 종류와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벌어 먹고 사는 사람에게 골프 안 치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1년이라고 합니다. 왜 더 좋은 아파트에 살지 않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3년. 자녀들이 서울대에 갔느냐고 묻는 죄는 징역 5년. 자녀를 해외 유학 안 보냈냐고 묻는 죄는 징역 7년이라고 합니다. 아들, 딸이 언제 결혼하느냐고 묻는 죄는 그보다 훨씬 더 커서 징역 10년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손자, 손녀는 보았냐고 묻는 죄는 징역 15년. 손자, 손녀 자랑하며 약 올린 죄는 징역 30년. 자식 취직했느냐고 묻는 죄는 무기징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쪼그랑하고 펑퍼짐한 50, 60대 마누라 보고 몸매 죽인다고 하고 이렇게 아부하는 죄는 요거는 사형이라고 합니다. 웃는 집에 복이 있나니 많이 웃고 또 많이 즐기면서 삽시다.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해본 얘기고 100살의 비결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포에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줬다. 젊은 세포와 늙은 세포에 동일한 자극을 줬다. 자외선도 쏘이고 화학물질 처리도 했다. 저강도 자극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고강도 자극을 하자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였다. 고강도 자극에서 젊은 세포는 반응하다 죽었지만 늙은 세포는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 이상 같은 실험을 했다. 결과는 같았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노화는 증식을 포기한 대신에 생존을 추구한다 였습니다. 평생 노화를 연구해온 박상철 70세 전남대 석좌 교수는 이 연구 결과를 보고 노화에 대한 인식을 확 바꿨다고 그럽니다. 즉 노화는 죽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과정입니다.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 교수가 노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보고 당당하게 늙음을 맞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생명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서울 인사동의 한 카페에서 박 교수를 만났는데 박 교수는 세계적인 장수 과학자입니다. 최근에 한 세미나에서 박 교수는 늙지 않고 아프지 않기 위한 먹거리에 대해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한국과 세계의 100세인들을 직접 만나며 그들의 식습관을 관찰한 박 교수는 한국 특유의 장수 먹거리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현대판 불로초인 셈입니다. 첫 번째로 그가 찾은 불로초가 바로 들깨잎이었다고 그럽니다. 국내 최고 장수 지역인 구례, 곡성, 순창, 담양 등의 장수 마을 주민들의 들깨잎 소비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들 주민은 들깨잎을 날로 먹거나 절여 먹었다고 합니다. 들깨잎의 그 효용을 분석했는데 들깨가 오메가3 지방산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했어요. 들기름에 나물을 묻히고 전을
찢고 들깨잎을 날로 혹은 된장이나 간장에 절여 드셨어요. 들깨가루는 추어탕 등에 듬뿍 넣어 드시더군요. 고등어, 연어 등에 많은 오메가3 지방산은 필수 지방산으로 필수적인 장수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 한식에서 찾아낸 불로식품이 된장, 간장, 청국장, 김치 등의 발효식품이었다고 합니다. 육식하지 않으면 비타민 B12가 부족합니다. 이 영양분은 조혈 기능뿐 아니라 뇌신경 기능 퇴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백세인의 혈중 비타민 B12 농도는 정상이었고 육류를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들보다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박 교수는 연구 결과 원재료인 콩이나 두부, 야채 상태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던 비타민 B12가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 교수는 우리 민족의 전통 식단이 바로 한류 K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장수 식단으로 알려진 지중해 식단에서는 올리브 오일을 많이 먹고 그린랜드 식단에서는 생선, 오메가3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한국의 장수 식단은 채소도 신선한 형태가 아닌 데치거나 무쳐 먹는데 이런 조리 과정을 통해 장수에 도움되는 영양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 의대에서 생화학을 전공한 박 교수가 노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탑골 공원에서 노인들이 무료 급식하는 점심을 먹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것을 본 뒤였습니다. 무력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에게 무료로 요리법을 가르치고 식단도 개발했다고 합니다. 당당한 노년을 위한 처방이었다고 합니다. 자립하고 독립하는 것이 기도했습니다. 요리를 배운 노인들은 한결같이 요리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간단한 요리이지만 한 번도 주방 일을 하지 않았던 노인들에겐 새로운 경험이었죠.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움직이라고 박 교수는 강조합니다. 선진국 백세인들의 남녀 비율은 1대4 내지는 1대7로 여성이 많은데 한국은 1대10으로 현격히 여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남성이 유난히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박 교수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당한 노년을 위한 골드 인생 3원칙을 한번 알아볼까요? 골드 인생 3원칙. 그 첫째는 하자입니다. 뭐든지 하면서 노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수인들의 특징은 뭘 하든지 한다고 그럽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움츠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투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봉사하고 기부하며 베푸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받으려 하지 말고 뭔가 두렵고 애쓰면은 아름답고 당당한 노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배우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퇴를 하는 50대, 60대를 지나 적어도 30년 이상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살고 싶다면 새로운 사회와 문화, 과학에 대한 배움에 조금의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야 잘 떠날 수 있어요. 두려움 없이 떠나려면 미련이 남지 않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백세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꼭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 꼭 실천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들깨잎 많이 먹자. 발효식품 많이 먹자. 일하자. 가진 것을 나누어 주자. 무엇이든지 배우자. 저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장수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게 장수하는 여러분 되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